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면바지를 입고 환경을 걱정하지만 알고 보면 그 바지가 최고급 유기농 면사로 짜인 수십만 원짜리인 사람들, 바로 보보스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는 부자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보라고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도대체 부자들의 어떤 속마음이 담겨 있길래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한국에 처음 이 책이 소개되었을 때 진짜 부자들의 심리 교과서로 통했던 이 책, 데이비드 브룩스의 보보스입니다. 보보스는 돈을 사랑하는 부르주아와 자유로운 영혼의 보헤미안이 결합한 말입니다. 예전 부자들은 금색 장식에 화려함을 뽐냈다면 요즘 부자들은 다릅니다. 돈은 많지만 속물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취향과 철학을 소비합니다. 책을 시작하는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나름의 관찰을 토대로 쓰였다. 나는 외국에서 4년 반쯤 지내다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새로운 안목이 생긴 것인지 돌아가는 주변 상황이 묘하게 느껴졌다. 백인 상류층이 사는 부유한 교외 지역에 예술적인 분위기의 카페들이 즐비했고 거기서 사람들이 유럽 커피를 마시며 실험적인 음악을 들었다. 보헤미안인들이 사는 시내에는 수백만 달러짜리 높은 건물들이 들어섰고 화려한 고급 정원용품 가게에서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35.99달러에 달하는 모종삽을 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갭 같은 대기업이 시장에 얼굴을 내밀며 간디와 잭 케루악의 명언을 광고 문구로 인용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통념이 싹 뒤집힌 것 같았다. 유행에 민감한 변호사들은 아주 작고 귀여운 철제 안경테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폴 뉴먼보다는 프란츠 카프카처럼 보이는 쪽이 훨씬 감각 있고 멋진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더는 예전처럼 단순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20세기에는 자본 친화적인 부르주아와 반문화적인 보헤미안을 구분하는 게 매우 쉬운 일이었다. 부르주아는 고지식하고 현실적이었다. 그들은 전통과 중산층의 도덕성을 대변했다. 기업에서 일하고 교회 지역에 살면서 교회를 다녔다. 반면 보헤미안은 관습을 어기는 자유혼이었다. 그들은 예술가이자 지식인이었고 히피족이자 비트족이었다. 전처럼 구분해 보자면 보헤미안은 1960년대에 급진적인 가치를 추구했고 부르주아는 1980년대의 진취적인 여피족이었다. 여피족은 도시에 사는 젊고 세련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다. 하지만 내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보헤미안과 부르주아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누가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는 예술가인지 누가 카푸치노를 벌컥벌컥 들이켜는 은행가인지 알아내기가 불가능했다. 거칠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태도를 연구할수록 성, 도덕, 여가, 이를 비롯해 어떤 주제로 살펴보아도 보수적인 기업인과 반항적인 이단아를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대학을 졸업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항아다운 저항 정신과 출세를 지향하는 야심가다운 면모를 한데 모아 갖춘 듯 했다. 사람들은 예상을 깨고 어쩌면 논리마저 넘어서서 저항의 60년대와 성취의 80년대를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었다. 많은 취재와 연구를 한 뒤에야 내가 목격한 것들이 정보화 시대의 문화 현상임을 깨달았다.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적 성공에 매우 중요해져서 금융자본과 천연자원만큼이나 귀중한 대접을 받았다. 무형의 정보는 유형의 자본과 손을 잡고 새 시대를 열었다. 지적 자본과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등장했다. 아이디어와 감정을 상품화하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상당한 고학력자였으며 보헤미안 세계의 창의성과 부르주아 세계의 야망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정부와 사회의 새로운 엘리트들은 부르주아이자 보헤미안이었다. 하여 그 둘의 앞글자를 따서 보보스라 불렀다. 보보스는 우리 시대를 정의한다. 이들은 새로운 기득권이다. 하이브리드 문화는 이미 공기처럼 퍼져 있다. 보보스의 사회적 지위 개념도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도덕 규범이 녹아들어 있다. 기득권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해로운 엘리트라는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의 독자들 또한 이 시대의 기득권, 즉 보보스이다. 우리는 그다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사회마다 엘리트가 존재하고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신세대 엘리트 보보스는 혈연과 재력 또는 군사력에 기대었던 구시대 엘리트들보다 훨씬 깨어 있다. 교육받은 우리 엘리트들은 어디에 정착하든 삶을 더욱 흥미롭고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든다. 이 책은 보보스의 이념, 매너, 윤리를 설명하는 이정표이다. 표면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는 데까지 파고드는 작업을 해보려 한다. 이들이 부유한 지식인층으로 떠오른 연유를 추적한 뒤 이들의 소비 습관, 비즈니스 문화, 지적, 사회적, 영적 생활까지 묘사해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보스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과연 우리의 다음 관심사는 무엇일까? 책 전반에 걸쳐 1950년대 중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1950년대는 산업화 시대의 마지막 10년이기도 하고 이 시기와 현 시대의 상류층 문화가 서로 강렬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가 보보스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많은 책들이 대부분 1955년부터 1965년 사이에 쓰였는데 이 시기는 대학에 입학하는 인구가 폭증하는 때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트렌드가 시작된 때였다. 조직인간,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부유한 사회, 지위를 쫓는 사람들, 개신교와 기득권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지식인 사회의 기풍이 소개되었는데 1960년대의 뜨거운 열기가 지나간 뒤에도 1950년대 지식인들의 아이디어는 지금껏 살아남아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분위기에 대해 한마디만 보태겠다. 여러분이 어디를 펼쳐도 통계 자료를 만나기는 힘들다. 딱히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사회학의 아버지 막스 베버께서는 나에 대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셈이다. 난 그저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잘 묘사하려고 애썼을 뿐이고 어쩌면 그저 웃기는 사회학이라고 부르는 게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꼼꼼히 짚어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시대를 풍미하는 문화 패턴의 본질을 파악하자는 취지였다. 나는 때때로 내가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연구 경력을 쌓아온 게 아닌가 싶다. 종종 내가 속한 보보스 계층의 관습에 대해 빈정거리기도 하지만 나는 대체로 보보스 문화의 옹호자다. 어쨌든 이 새로운 기득권은 앞으로 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를 이끄는 주체일 테니 함께 마주하고 이해해보자. 이 책은 보보스가 어떻게 사회의 정점에 서게 되었는지 5가지 특징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탐욕스러워 보이지 않으면서 부를 쌓는다. 두 번째, 비굴하지 않게 윗사람을 만족시킨다. 세 번째,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최고가 된다. 네 번째,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도 성공 가두를 달린다. 다섯 번째, 과시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풍요를 누린다. 한국에 처음 이 책이 소개되었을 때 부자들의 마음 읽기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보스 문화는 우리 삶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은 남을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는 왜 이런 소비를 하고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보보스의 삶은 모순적이면서도 흥미롭습니다. 히말라야에 갈 것도 아니면서 고어텍스 등산복을 풀세트로 갖춰 입는 이유, 요리라고는 라면이 전부이면서 주방에는 업소용 가스레인지를 들여놓는 이유, 그건 허세가 아닙니다. 그 도구가 가진 장인 정신과 전문성을 이해할 줄 아는 지성인임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친절함은 입속 박테리아에게도 향합니다. 살균 치약으로 박테리아를 몰살하는 대신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성분이 착한 치약을 고르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보보스의 유머러스하면서도 고결한 생존 방식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올라타면서도 내 영혼의 고결함을 잃지 않는 법.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 해답이 우리 삶의 작은 선택들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이노가 부자를 이해하기 위해 꼭 읽으라고 했던 이 책. 하지만 다 읽고 나면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속물이 되지 않으면서도 풍요롭게 사는 법. 보보스였습니다. 오늘도 지적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